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과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현대문명의 근간인 반도체, 그 중에서도 수직으로 솟아오른 도시라 불리는 3D 패키징과 TSV 기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드는 데만 집중해왔는데요. 이제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어떻게 쌓느냐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어떻게 수직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경이로운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반도체 업계의 바이블과 같은 법칙이죠. 인텔의 창립자 고든 무어는 반도체의 집적도가 2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칩의 크기를 극한으로 줄이는 스케일링 기술을 통해 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평면이라는 한정된 부동산 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촘촘하게 배치해온 것이죠. 하지만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진입하면서 이 평면 확장의 역사는 전례 없는 포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 더 이상 작게 만드는 것이 힘들까요? 첫 번째는 물리학적 한계입니다. 트랜지스터 간격이 원자 단위로 좁아지면 전자가 제어 장벽을 뚫고 제멋대로 빠져나가는 양자 터널링 효과가 발생합니다. 전자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장벽입니다. 무어의 제2법칙에 따르면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제조 설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수지가 안 맞는 상황이 온 겁니다. 트랜지스터라는 엔진을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소용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잇는 배선 때문입니다. 이를 RC 지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평면상에서 칩이 복잡해질수록 배선의 길이는 늘어납니다. 이 긴 길을 지나며 저항과 커패시턴스가 증가해 신호 전달 속도가 뚝 떨어지는 것이죠. 소자만 작게 만든다고 시스템 전체가 빨라지는 시대는 이제 끝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평면에서 아웅다웅하는 대신 고층 빌딩처럼 위로 쌓아 올리는 3D 패키징을 선택한 겁니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던 칩들을 수직으로 적층하면 공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신호의 이동거리입니다. 수평으로 10mm를 가야 했던 신호가 수직으로 쌓으면 고작 10마이크로미터만 이동해도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동거리가 무려 1000분의 1로 단축되는 마법 같은 일이죠. 이 마천루 같은 3D 칩 내부를 연결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TSV, 실리콘 관통 전극입니다. 과거의 와이어 본딩이 칩 가장자리를 계단처럼 길게 이었다면 TSV는 칩 내부를 수직으로 직접 관통하는 고속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전도성 물질을 채워 층간을 최단 거리로 잇는 기술, 이것이 3D 반도체의 신경망입니다. TSV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공학적 정밀함의 극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십 마이크로미터 직경의 미세한 구멍 안에는 신호 통로가 될 구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가 실리콘으로 침투하면 안 되기에 이를 막아주는 확산 방지막과 전기적 간섭을 차단하는 절연막이 겹겹이 쌓여 있죠.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 속에 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2.5D 기술은 인터포저라는 기판 위에 칩들을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으로 초미세 배선으로 연결된 거대한 단지와 같습니다. TSMC의 COWOS가 대표적이죠. 반면 3D 기술은 칩을 수직으로 완전히 쌓아 올린 진정한 의미의 마천루입니다. 데이터의 이동 효율 면에서는 3D가 단연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가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기존 방식이 32차선 도로였다면 TSV를 적용한 HBM은 1024차선 이상의 초고속 고속도로를 뚫은 것과 같습니다. 수천 개의 TSV가 적층된 디램을 관통하며 AI와 GPU가 요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쏟아부어주는 것이죠. 저장 장치인 낸드 플래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데이터 저장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는데요. 전하를 부도체에 저장하는 CTF 기술 덕분에 셀 간 간섭을 줄이고 더 높게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낡은 단독주택단지를 헐고 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하여 수용 인원을 수십 배 늘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칩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공정의 칩들을 하나로 합치는 이종 집적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CPU는 최신 5나노미터 공정으로 센서 같은 주변 소자는 검증된 구형 공정으로 각각 최적화해서 제조한 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죠. 이를 통해 성능은 높이면서 비용은 절감하는 SIP라는 완벽한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건물도 고층이 되면 환기가 힘들듯 칩을 쌓으면 내부에 열이 갇히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 소자가 밀집되다 보니 온도가 급격히 오르는 열 핫스팟 문제가 발생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전도성이 좋은 더미 기둥을 세우거나 칩 사이로 냉각액을 직접 흘려보내는 마이크로 유체 냉각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은 그야말로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수직 연결을 위해 실리콘 웨이퍼를 종이보다 얇은 5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갈아내는 웨이퍼 방막화 과정은 파손 위험과의 처절한 사투입니다. 또한 상하부 칩에 뚫린 수천 개의 구멍을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 없이 정확히 맞물려야 하는 정렬 공정은 현대공학이 도달한 최고의 정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길을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배선 길이 단축을 통한 초고속 구현. 둘째, 데이터 전송에 드는 힘을 줄여 얻는 저전력 효율. 셋째, 동일 성능을 더 좁은 공간에 담아내는 소형화입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시대가 요구하는 강력한 연산력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인 셈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면에서 수직으로 그 방향을 틀었을 뿐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력은 단순히 칩을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를 넘어 어떻게 잘 쌓아서 연결하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SOC를 넘어 SOP로 나아가는 이 수직의 미래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의 미래를 함께 살펴본 김과장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